2차 전지준의 탑픽 종목과 대응 전략까지 제시해 주셨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또 다른 증시 이슈 만나볼까요? 올해도 국내 증시 상승은 외국인 매수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할 만큼 외국인 매매 동향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이후 외국인 8조 원 가까이 순매수하면서 시장 상승 힘을 보탰지만 3월 들어서는 이제 매수 규모가 다소 둔화된 양상이죠. 일각에서는 추가적인 자금 유입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기도 하는데 향방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2월 외국인 이제 저 PBR, 그러니까 즉 밸류업 수급을 이제 주도를 했는데 우선 첫 번째로 라인 자체가 코스피가 2,670에서 2,700선 좀 전고점까지 올라오면서 1차 기술적인 저항을 받고 있고 또 역시 두 번째로는 이제 외국인 지분율도 역사적 고점까지 이제 근접을 했기 때문에 또 최근 둔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저 PBR 관련주들이 적게는 10%에서 또 많게는 30% 이상 상승을 하는 그런 흐름에서 역시 일부 차익 실현 매물도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의 두세 달 가까이 코스피가 2,600에서 2,700선 사이의 박스권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 박스권의 고점을 넘어서기에는 추가 상승 동력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제 매물을 소화하면서 이제 기다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외국인의 매수세가 주춤한 가운데 기관들의 매수세는 모처럼 살아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기관 강한 매도세를 보이면서 또 외국인하고는 다른 매매 행보를 보여왔죠. 네, 맞아요. 기관은 연속 지금 2주간 1조 3천억 정도를 순매도 중이거든요. 근데 같은 기간에 1조 원을 매수한 외국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죠. 결국 기관들이 뭘 잘못하냐면 심취해 있는 해외 증시에는 돈을 많이 집어넣고 있는데 국내 증시에는 방관을 하고 있다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기관들은 3월 내내 이런 형태의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따라서 국내 시장에서 당분간 기관 수급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외국인들에게 주도권을 다 뺏기고 나서 난 다음에 그다음에 정신을 좀 차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도 외국인들은 지주사, 밸류업 종목들 계속 집중 매수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반해서 기관들은 국내 주식을 팔아갖고서 해외 주식들을 사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 아주 걱정이 심히 많이 됩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동향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시장 상황에서 특히 외국인 수급, 투자 힌트가 되곤 하는데요. 그렇다면 올해 외국인들 어떤 종목들로 수익을 쌓고 있을까요?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조수영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외국인은 올해 들어서만 11조 원 넘게 국내 주식을 사들이면서 국내 증시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3조 4천억 원을 2월엔 7조 8천억 원을 순매수하면서 월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을 예고한 지난 1월 19일부터 강한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간 외국인이 어떤 종목들을 쓸어 담았을까요? 순매수한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면 먼저 순매수 1위는 현대차가 차지했고요. 그 뒤를 이어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1조 원 이상 적극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도 KB금융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등이 은행주들도 순매수 상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외국인들의 러브콜이 쏟아진 순매수 상위 종목들, 과연 계속해서 주가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을까요? 곧 이어서 이 종목들의 추가 상승 여력과 대응 전략, 5스타와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들 살펴봤는데요. 특히 AI, 뱅크, 카, 이른바 ABC 분야를 중심으로 담은 모습이죠. 먼저 AI 반도체 관련주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적극적으로 매수했는데 올해 글로벌 AI 반도체 랠리에 올라탄 관련주들의 강세가 그 어느 때보다 돋보였지만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수익률에는 큰 차이가 있지 않았나 싶거든요. 네, 일단은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수익률은 확실히 HBM 실적 차이로 벌어진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올해 SK하이닉스는 한 15% 이상 상승한 반면에 삼성전자는 7% 하락한 것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AI 핵심인 엔비디아발 수요를 독점 장착한 SK하이닉스가 11분기 만에 흑자 전환을 한 반면에 오히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발 HBM 관련 테스트를 아직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실적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없었고 그로 인해서 실적 차이로 인한 주가도 변동성을 좀 보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SK하이닉스양 장비나 소재 부품주들은 동반 강세를 좀 보인 반면에 삼성전자양 소부장주들은 약세를 면치 못하거나 조정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다만 HBM 쇼티지가 아직은 굉장히 좀 크게 벌어져 있는 상태라서 HBM 공급 자체가 하나하나가 중요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양 HBM 테스트 물량 통과와 이번에 선보인 12단 36기가 HBM이 양산에 성공을 하게 된다면 SK 하이닉스를 따라가는 경향을 다시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ABC의 B죠. 뱅크. 은행주는 배당락일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가 끝난 이후에도 여전히 외국인의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 행렬이 이어지면서 잠시 조정받았던 은행주 역시 주가가 다시 또 올라가더라고요. 네,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지난달 26일에 발표했는데 이런 좀 강제성 등 좀 그 시장의 기대치보다는 좀 못 미쳐서 2월 말에 이런 은행주와 금융, 지주 종목들이 좀 단기 조정을 줬습니다. 하지만 다시 3월 최근 주주 환원의 대확대 그리고 또 실적 성장세 기대감을 이제 추가 확보하면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반등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대표적인 종목군으로는 이제 KB금융, 신한지주, 우리금융지주 등 여전히 PBR 1배 이하이고, 네, 그리고 또 자기자본 이익률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ROE가 여전히 낮은 수치이기 때문에 좀 중장기 기준으로는 계속 좀 매력적인 좀 투자처로서 좀 확보될 그런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ABC의 마지막 시 자동차주죠. 현대차와 기아 역시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에 나란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가파른 주가 상승 이후 차익 실현 역량으로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증권가에서는 여전히 또 장밋빛 전망과 함께 목표 주가 상향 조정에 나섰죠. 네, 완성차 업계는 한마디로 굿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건 이걸 겁니다. 지금 이렇게 올라왔는데 올라타도 될까? 이게 제일 궁금할 건데 네, 올라타도 됩니다. 23년 실적이 뒷받침되고 24년에도 충분히 좋아질 겁니다. 또한 밸류업 수혜를 고스란히 받는 밸류업 수혜주의 1등 주식들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이 없겠죠. 그 중에서는 기아가 아무래도 현대차보다는 좀 가볍다 보니까 조정을 보이더라도 우상향 사이클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현대차는 지금 25만 원 선에서 등락 거듭이 일어나면서 횡보 등락이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은 돌파하고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기아나 현대차 두 종목을 딱 놓고 봤을 때는 당연히 기아가 더 좋겠죠. 주봉상으로 보면 21년 초에 그 고점 확인이 됐는데 그 고점 찍고서 3년간의 휴식 기간을 거쳤기 때문에 이 대세 상승 사이클을 이제부터 새로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차 상승 마무리, 다시 2차 상승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 거죠. 여기에 제일 중요한 거는요. 외국인들은 지금 현재 왜 이렇게 매수를 하느냐. 결국 이들은 대세 상승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집중된 섹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AI, 뱅크, 카, ABC 섹터 가운데 세 분이 생각되는 추가 상승이 기대되는 원픽 만나볼까요? 자동차, AI 반도체. 지금 화해남 이동우 두 대표님은 이제 AI 반도체 선택해 주셨는데 이유 좀 들어볼게요. 네, 우선 최근 이제 한 달간의 지지부진한 국내 증시 박스권에서 이제 외국인 중심으로 이제 순환매가 나왔습니다. 네. 이제 저 PBR과 그리고 또 반도체 중심으로 한 이제 기술주인데 앞서 이제 그 김영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ROE가 높은 자동차는 이제 계속 긍정적이나 PBR이 올라올수록 좀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은행, 보험, 지주는 계속 좀 태생적으로 둔화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제 AI 반도체는 이제 업황 바닥 통과 그리고 또 수출 개선, 또 그리고 글로벌 AI 훈풍으로 인해서 좀 추가적으로 모멘텀을 이제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시장에서 3월 7일 이제 다시 한번 파월 연준 의장이 좀 비둘기파적 발언을 하면서 좀 기술주가 다시 한번 랠리를 펼쳤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 또 미국의 엔비디아가 있다면 또 우리 증시에 SK 하이닉스가 다시 한번 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또 파동상 3파동을 또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스닥 기준 전고점이 870에서 880선을 외국인 수급으로 좀 넘어간다면 반도체 중심으로 한 바이오, 로봇 등 이런 기술주의 연말 랠리에 이은 또 3파동이 시작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김영구 대표님은 앞서도 이제 자동차 섹터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 주셨는데 이번에는 그럼 전략을 좀 알려주세요. 기아를 본다면 일단 지속적으로 분할 매수하면서 수익도 지금 빵빵하게 쌓여 있는 상태인데 여기다가 실적의 밸류업 수혜를 잇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간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 종목을 볼 때 반드시 주봉을 봐주세요. 그러면 3년 쉰 게 보일 거고
지금 다시 새로 시작하는 게 보일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준다면 일단 12만 5천 원 선 전후부터 눌림시. 만약 눌림목이 온다면 이건 진짜 절호의 기회가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와 12만 5천 원 선 전후부터 눌림시 11만 원 사이까지 매수를 해줄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여러분들은 꼭 잡아주셔야 될 것 같고 목표치는 14만 원, 15만 원 선까지는 기본적으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